열심히 돈은 벌고 있구나. 근데 갚아야 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변제가 어렵겠네. 너가 성실히 돈을 벌고 갚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감면해주는 거야. 이런 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총 5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나라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일을 해왔는데도 못 갚고 있네. 채무자가 계속 일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좀 깎아줘라 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변제금은 얼만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다양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개인회생 누가 해야 할까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채무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줄어들지가 않아가지고 생활이 너무 버거운 사람들, 조금만 빚이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내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돼요. 둘째,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되고요. 셋째로, 변제 기간이 5년 이하여야 되고요. 넷째로, 채무액이 소유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다섯째로, 기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종래 면책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5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우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 다음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된다면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보전 처분을 중지하는 명령이 나오고 또 포괄적 금지 명령도 내어지는데 이후에 2단계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개시 결정문이 송달된다면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이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이때 납부를 정말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생 절차 진행에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늦지 않게 납부를 해야 법원이 채무자한테 변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이후 절차가 유리해지겠죠. 이후에 채권자 집행 길이 잡히게 된다면은 이때도 역시 참가를 해가지고 변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 또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특별한 채권자의 이의나 보정 요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 집회 후 1, 2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인가 결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후에는 변함없이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계속 해가지고 성실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나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자동으로 회생 절차가 종료가 되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원래의 채무를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 3년, 최대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시고 완료를 하였다면은 마지막 4단계인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과연 내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근 1년간의 총 수입에서 세금, 사대 보험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월평균 수입, 그것에서 법정 추여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그 금액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게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탕진, 그리고 부양가족 등이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함은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상 퇴직금, 보험 예상해지 환급금 총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탕진인데, 탕진의 경우에는 잃은 돈이어도 결국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를 해가지고 잘 계산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계산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혼의 경우에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두 분 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 되고 재산이 적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좀 힘듭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1인 가구 초여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이 될 겁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긴 하는데, 자녀는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부양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생계비의 절반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여 생계비가 대체 뭘까 하실 텐데, 나라에서 그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표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초여 생계비 기준표를 보면은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초여 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과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잘 계산해보면은 월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게 어려운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매월 350만원 소득이 있는 A씨가 있는데, 이 A씨한테는 배우자, 초등학생 딸 1명, 그리고 중학생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보증금 3천만원, 예상 퇴직금 2천만원, 사망보험금 1천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월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매월 소득액 350만원에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307만 2,648원을 제외한 금액 42만 7,352원이 나오게 되네요. 이 금액이 정말 일반적인 계산으로 한 월 변제금인데, 여기서 청산가치 보존의 법칙을 적용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보증금 3천만원을 최소 36개월 변제기간으로 볼 때 약 월 83만원의 금액이 나오게 되고, 퇴직금 2천만원 중 50%인 1천만원을 36개월로 나눴을 때 약 월 28만원의 금액이 나오고, 또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최소 36개월로 나누게 된다면은 동일하게 월 28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계산 금액은 42만 7,352원이지만은 이런 예외적인 조건까지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월 139만원 이상의 변제금을 갚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할까 하실 텐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교통비와 같은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소명해가지고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추가 생계비의 경우에는 좀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죠. 그래도 일단 한번 소명을 해봐가지고 최대한 변제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